빼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죠. 자, 그런데 이 다이어트 때문에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환들 탑4 랭킹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체계적으로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요 4가지 항목에서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고요. 자, 이게 안 좋을수록 점수가 더 높게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 점수가 가장 높은 게 가장 안 좋은 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분야는 건강에 치명적이냐 아니냐입니다. 즉 목숨의 위협이 되냐 안 되냐, 요 차이죠. 자, 두 번째는 생활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냐입니다. 목숨에는 상관없지만 이 미용적인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얼마나 귀찮냐, 즉 내 생활에 얼마나 문제가 생기냐,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생길 가능성입니다. 즉 이 증상이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되냐, 발병률이 얼마나 되냐, 그런 문제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치료의 까다로운 정도예요. 치료가 어렵고 후유증이 자꾸 남는다거나, 자, 이런 것들일수록 이 점수가 더 높게 나오겠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시죠. 자, 4위는요 색소성 양진입니다. 다이어트 두드러기라고 아시는 분도 있고 키토래쉬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죠. 다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생길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따라서 발병률은 1점 줍니다. 자, 피부에 붉은색의 가려운 뭔가 생기는 게 주요 증상이고요. 자, 이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으로 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주로 등이나 가슴 이런 상체 쪽에 좀 더 많이 생깁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좀 작게 시작했다가도 많이 커지면서 이게 얽히고 설키다 보면 좀 그물 모양이 좀 되기도 하고요. 보기에도 별로 안 좋지만 이게 가렵거든요. 가려운 거는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삶의 질 점수는 4점을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건강에 치명적이냐? 그럼 또 그건 아니에요. 따라서 건강 점수는 1점 줍니다. 자, 왜 생기는지 아직 완벽히 밝혀진 건 아닌데, 지금 대부분 학계에서 의심하는 건 바로 케톤체예요. 이 케톤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극히 제한하면은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야 되거든요. 자, 그 와중에 이 케톤체를 특히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케톤체 때문에 저 색소성 양진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은 이 케톤체를 쓰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케톤체를 대사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생길 거다, 이런 추측입니다. 자, 치료는 병원에 가면 주로 항생제로 치료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항생제로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 항생제 끊으면 다시 다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근본 치료를 하긴 해야 되죠. 그럼 근본 치료 뭐냐? 가장 간단한데요, 다이어트를 관두면 됩니다. 자, 특히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줄이던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런 분들 칼로리는 상관없고 그냥 탄수화물 이 먹는 양만 그냥 정상적으로 늘려준다면 그냥 바로 원상복귀되고 호전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다만 이 두드러기 특징이 굉장히 가려워요. 그래서 많이 긁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흉터가 남고요. 이 흉터는 치료 안 하면 그냥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치료 점수는 2점을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점은 2점입니다. 자, 3위는요 변비입니다. 자, 이건 저희 빼밀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하시면서 한 번 다 겪으셨을 거고요. 지금 당장 네이버에 다이어트 변비 쳐보시면 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발병률은 5점 주겠습니다. 자, 증상은 한마디로 배변 활동이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변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변을 볼 때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변을 보고 나서도 잔변감이 있거나 뒤가 무겁거나, 자, 이런 것들 전부 변비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생각보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좀 불편합니다. 따라서 삶의 질 점수는 3점을 주고요. 자, 그런데 변비 있다고 죽거나 꼭 그런 건 아니라서 건강에 치명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1점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이어트만 하면 왜 그렇게 변비가 생길까요? 자, 일단 문제는요 수분에 있는데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먹는 음식량이 줄죠. 근데 보통은 음식에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원래 그걸로 수분 섭취를 좀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줄어드니까 수분도 같이 줄어들고, 따라서 변비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다이어트 하면서 지방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수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쓰는 건 많아지는데 이게 들어오는 건 더 적어지잖아요. 당연히 수분이 몸 안에서 적어지니까
변비가 더 심해지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대변 부피의 7에서 80%가 수분이라는 점입니다. 자, 수분이 부족해지면요, 대변이 바싹 마르고 막 크기도 줄어들고 막 딱딱해지죠. 자, 그러다 보면 장에서 통과도 어렵겠죠. 자, 그러면 변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 일단 뭐 가장 흔한 건 변비약을 처방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대부분 먹을 때만 좀 해결이 되고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죠.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요, 하루에 WHO 권장량인 물 2리터 정도는 마셔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거는 대변 형성을 위해서 유산균하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주는 게 좋아요. 따라서 채소가 굉장히 좋겠죠. 자, 다이어트를 꼭 관둘 필요도 없고요, 그냥 먹는 것만 조금만 조절하고 물만 더 마셔도 개선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치료 점수는 1점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점은 2.5점이에요. 자, 2위는요, 생리불순입니다. 자, 미국 보건복지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학 건강 정보가 있거든요. 자, 여기만 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이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찌는 것도 생리주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너무 단시간에 급격하게 체중이 변할수록 더 그렇다. 자, 정부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미 아셨겠지만 이건 굉장히 흔할 뿐만 아니라 이미 증명된 현상입니다. 따라서 발병률은 4.5점을 주겠습니다. 자, 0.5점을 뺀 이유는요, 가끔 안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자, 증상은요, 생리주기가 막 마음대로 변하거나 막 엄청 짧아지거나 막 길어지거나 막 불규칙적으로 막 변하거나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바뀌는 게 특징인데요. 자, 이게 그거 자체도 좀 불편하지만 주기가 바뀌고 이러면은 여성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매달 똑같던 게 갑자기 변하면 뭐 사람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게 매달 규칙적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불규칙하게 바뀌면서 이게 또 생리할 때는 수영장도 못 가고 이렇게 막 뭔가 생활에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규칙해지면 삶의 질도 좀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삶의 질 점수는 4점을 줄 건데요. 자, 그런데 이게 건강상으로 봤을 때 뭐 이게 있다고 해서 뭐 죽거나 그런 것도 사실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 뭐 불임이나 이런 거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건강 점수는 2점을 주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지방세포가 안드로겐을 에스트로겐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시겠지만 에스트로겐은 가장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 중에 하나죠. 따라서 생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포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거기에 영향을 받는 생리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방세포가 특히 많은 사람, 비만인 사람들은 그 변화 폭이 더 크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이 지방세포 변화 폭이 더 크고 이런 생리불순 변화폭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독 살이 찔 때는 별로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살이 빠질 때는 생리불순이 더 심하게 왔어요. 이런 분들도 그래서 더 많은 거죠. 살이 찔수록 변화폭이 더 커지니까요.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정말 지금 당장 너무 힘든 분들은 이게 뭐 호르몬제나 피임약 등을 처방받아서 생리를 아예 멈추게 하거나 원래대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는요, 다이어트를 중단하거나 감량 속도를 좀 굉장히 느리게 하면은 그러면 이 생리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그 느리게 기준은 뭘까요? 자, 이거는 한 달에 빠지는 게 내 몸무게의 3에서 5% 안쪽으로 빠지면은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느리게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냥 뭐 엄청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다이어트 하던 거 하던 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기다리다 보면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너무 막 심하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정말 불편하시거나 다른 질환이 의심된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따라서 치료 점수가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2점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점은 3.125점이에요.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는 과연 뭘까? 자, 바로 탈모입니다. 자, 한마디로 머리가 빠지는 것이죠. 자, 라리다 대학병원의 2018년 연구에서는 위절제술 후에 급격한 체중 감소 후에 약 56%가 탈모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발병률은 4점을 주겠습니다. 자, 증상은 뭐 단순히 머리가 빠지는 건데요. 사실 이게 당하는 사람은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정수리 부분에 머리가 빠지면요, 식당에서 앉아있는 것도 싫다고 하죠. 혹시 내 뒤에 누가 지나가다가 내 허해진 부분을 볼까봐. 자, 정신적인 고통이 크기 때문에 삶의 질 점수는
5점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죠. 따라서 생명 위험 점수, 건강 점수는 1점을 주겠습니다. 자, 이게 왜 생기냐면 가장 흔한 이유는 휴지기 탈모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는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면은 모발들이 전부 휴지기로 들어가거든요. 휴지기로 들어가면 성장을 멈추고 곧 빠져버리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유전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안드로겐성 탈모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보통 이렇게 뭐 호르몬 때문에 생겨가지고 뭐 프로페시아나 이런 약들을 먹어야 되는 그런 안드로겐성 유전이 되는 탈모와는 또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치료는 보통 뭐 딱히 약 처방 등은 없습니다. 그냥 다이어트를 관두고 한 2-3개월 정도만 지나면 보통은 거의 다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치료 점수도 1점을 주고 싶은데, 자, 그런데 문제는 간혹 가다가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 이 원형 탈모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원형 탈모가 오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관두더라도 이 원형 탈모가 회복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간혹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원형 탈모의 치료는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 주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치료를 하긴 해야 되니까, 자, 원래는 4점을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뭐 흔한 경우도 아니고 간혹은 치료를 안 해도 나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도인 3점을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점은 3.25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4가지를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자, 얘네들은 다이어트를 잘하면 잘할수록 발병률은 내려가고요. 다이어트를 못하면 못할수록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있을까? 다이어트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 인류의 몸에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류는 몇만 년 동안 굶어 죽으면서 지내왔죠. 따라서 우리 유전자에 이렇게 막 음식을 빨리빨리 저장하고 많이 저장하고 살이 찌게 하는 기전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어요. 자, 반대로 우리 유전자에 살이 빠지는 기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몸 입장에서는요, 살이 빠지는 건 대부분 부자연스러운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몸이 안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이 다이어트 자체가 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좀 스트레스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잘해도 그런데 못하면 그 문제가 훨씬 커져서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다이어트 하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현대사회는 비만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그냥 무리 없게 잘 하신다면요,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날 가능성도 애초에 굉장히 높고요. 또 나타나더라도 금방 없어지거나 별거 아니게 조금만 오거나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뭔가 우리가 좀 나아지려면 항상 좀 성장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도 그냥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애초에 다이어트를 올바르게 잘 하기만 하셨다면은 이게 뭐 빠질 때나 그럴 때 이런 증상이 잠깐 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뭐 유지하고 시간만 좀만 지나면요, 거의 대부분의 증상은 거의 다 없어집니다.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